안녕하세요. 아빠 매너티입니다. 오늘은 풍력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알아보고 국내 풍력기업인 유니슨과 CS윈드 실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풍력 발전기 구조를 보면 크게 터빈과 타워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중 터빈이 특히 많은 부품이 들어가서 높은 제조 기술력이 필요하며 현재 세계 시장에서 터빈 1위는 덴마크의 베스타스, 2위는 미국의 지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 메이저 기업의 타워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 CS윈드고 유니슨은 터빈과 타워를 다 만들 수 있는 국내 유일 기업입니다. 하지만 유니슨의 기술력은 아직 메이저 기업에 못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터빈 세계 2위 기업을 공부하면 대략의 풍력 시장을 알 수 있고 CS윈드와 유니슨의 방향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베스타스와 GE 매출을 그래프로 표현해 봤는데요. 단위는 밀리언 유로와 밀리언 달러이지만 거의 같다고 가정하고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GE도 해상풍력 매출이 있긴 한데 다른 사업과 매출이 합쳐져서 육상풍력 매출만 표현했어요. 어차피 해상풍력 매출은 아직 육상풍력에 비하면 미미하기 때문에 육상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두 기업의 공통점은 2021년 매출이 2022년 매출보다 좋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2022년부터 경기 침체가 오면서 사업이 위축되었을 것입니다. 2021년 대비 2022년 매출 증감은 베스타스는 7% 감소, GE는 24% 감소하면서 GE의 충격이 더 컸어요. 2022년은 실적이 안 좋았지만 유럽에서는 2040년부터 해상풍력이 최대 에너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풍력 전망을 베스타스 실적 보고서를 통해서 보면 2025년까지 육상은 매년 8에서 10%, 해상은 35에서 40% 신규 설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해상풍력이 입지 제약에서 자유롭고 대규모 단지 개발이 가능하며 육상풍력에서의 소음 방지, 강한 바다바람으로 인한 발전 효율 등이 장점이기 때문입니다. 육상보다 해상 관련 기술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지만 2023년 두 기업의 전망은 조금 엇갈릴 것 같은데요. 미국 IRA법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GE가 수혜를 더 받고 있고 유럽은 허가 프로세스 속도가 느려 베스타스 2023년 예상 매출이 잘하면 2021년 15.5빌리언 유로 수준 못하면 2022년 14.5빌리언 유로보다도 못한 14빌리언 유로로 보고 있습니다. GE의 경우 구체적인 수치를 나타내진 않았지만 올해 예상 매출은 2022년 대비 10% 조금 안 되는 수준의 성장이 있을 것 같고 영업이익도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충격받은 건 세계 1위 기업이 2022년 풍력 영업이익이 적자였다는 점입니다. 베스타스 경우 2021년까지는 흑자였는데 2022년에 적자로 전환되어 풍력 시장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국내 기업 실적을 보도록 할까요? 먼저 CS윈드입니다. CS윈드는 2006년에 설립하여 2014년에 상장했고 2018년에 베어링을 만드는 CS 베어링이 편입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을 했지만 세계 글로벌 터빈 기업의 타워를 공급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미국지, 2015년은 아시아 최초로 지멘스의 해상풍력 타워를 공급했다고 해요. 연간 매출을 보면 2018년부터 CS 베어링을 인수한 이후 해상풍력 매출이 늘면서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영업이익률은 2016년에 적자를 기록할 때를 제외하고 흑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적자였던 것은 신규 사업으로 해상구조물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는데 원가가 증가하고 납기가 지연되면서 손실이 커졌다고 하네요. 공식 보고서에는 플랜트 사업으로 나오는데 2022년에 사업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2016년을 제외하고 2021년까지는 이익률이 10% 근방이었는데 2022년은 3%대로 많이 감소하게 되는데요. 경기 침체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문제로 수익성이 안 좋았습니다. 이제 분기로 볼까요? 매출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고 2021년 4분기에 매출이 크게 뛴 것은 유럽 해상풍력 진출을 위해 타워 하부구조물 생산기업인 티르키의 ASMI를 인수하여 매출이 합쳐진 것이고요. 그리고 2022년 4분기에 적자를 기록한 것은 티르키의 초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가 85%가 상승해서 그 손실 비용이 반영되었다고 하네요. 힘들었던 2022년을 보내고 2023년은 다행히 매출과 수익성이 개선됩니다. 2023년 2분기 매출은 1분기 대비 19% 증가했고 영업이익률은 3% 개선되어 2021년 이후로 영업이익률 두 자릿수를 회복합니다. 매출 증가의 요인으로는 티르키예와 미국 매출이 늘었고 1분기에 이어 미국 IRA법으로 인한 보조금 276억 원이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확실히 미국 보조금의 힘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보조금만큼의 금액을 영업이익에서 제외하면 기존 이익률과 비슷하기 때문이죠. 지역별 매출을 보면 점점 미국 매출의 규모가 급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유럽 매출은 감소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은 보조금을 주는 미국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죠. 재무 상태를 보면 자산은 계속 증가하지만 부채 비율도 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육상풍력 수요와 해상풍력 1위 지멘스 감회사 수주 확보로 생산시설을 확대하고 자회사 매입 채무를 상환하면서 부채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유동성은 유동 비율이 150%되고 재고를 제외하고 보면 95%로 현금성 자산 운영이 빠듯한 상황입니다.
현금 흐름을 보면 아직 잉여 현금 흐름 FCF가 음수값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 연간으로는 FCF가 양수값이었지만 아직 투자할 부분도 많은 것이 영향을 줍니다. 어느 정도 투자가 끝나면 잉여 현금이 쌓일 것으로 보이네요. CS윈드는 애초에 국내보다 글로벌 기업을 상대하며 장기적으로 지역별 맞춤형 전략을 잘 짰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번엔 유니슨을 보겠습니다. 유니슨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내 유일하게 터빈과 타워를 모두 제조하고 1984년에 설립되어 1993년에 상장된 오랜 역사를 가진 기업입니다. 2012년 유니슨이 기술력이 있다고 보고 일본 도시바가 최대 주주가 되어 도시바 상표로 유니슨 제품을 팔았는데 도시바가 무리하게 미국 원전을 인수했다가 부도나면서 2017년 구조조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유니슨도 적자 상황이었고 2020년 삼천리 자산운용의 사모펀드가 설립한 아네모이가 도시바 지분을 인수하게 됩니다. 삼천리 자산운용은 국민연금과 신한캐피탈 등이 펀드 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유니슨을 국가 차원에서 인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0년 처음으로 해상풍력 터빈을 공급하고 10메가와트 해상풍력 발전 개발과제 국책사업에 선정됐으며 최근 중국 풍력기업 민양으로부터 4천억 원의 투자를 받으며 공동협력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신규 나셀 조립 및 블레이드 공장을 신규로 건설해서 풍력 발전기 완제품 공급 체계를 국내 최초로 구축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런 좋은 소식이 있는 유니슨의 실적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연간 매출을 먼저 보면 2020년 아네모이가 최대 주주가 되기 전까지 힘든 상황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 매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흑자로 전환하게 돼요. 2022년에 매출이 2021년보다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줄어든 것은 철판 등 원재료 가격 상승과 환율 상승으로 매출원가가 늘었습니다. 분기로 볼게요. 매출이 변동성이 큰데 수주사업인 것이 클 것 같아요. 2021년은 수익성이 좋았다면 2022년은 매출이 크게 늘어난 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4분기에 매출을 다 끌어모았을까요? 2023년은 실적이 상당히 안 좋은데요. 2023년 1분기는 최근 2년 동안 최저 매출이었고 2분기는 매출이 1분기보다 56%가 증가했지만 척자폭이 엄청 늘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매출원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2023년 1분기 매출이익률이 19%인데 2분기는 마이너스 9%가 됩니다. 매출원가가 늘어난 이유를 찾을 수 없어서 유추를 해봤는데요. 실적 보고서를 보면 주요 원자재인 철판 가격 정보가 나옵니다. 기사를 봤는데 풍력 발전기에서 철판 가격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그래프로 그려봤는데 국내 철판 비용이 2022년 4분기와 2023년 1분기에 높게 형성된 것을 알 수 있어요. 2분기는 철판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저의 예상은 2분기에는 원자재 가격이 높을 때 원자재 재고를 사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철판 가격이 감소하는 추세이니 하반기에는 매출원가에서 이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부별로 매출액을 보면 풍력은 1분기보다 5% 감소하고 타워는 4.8배 늘었습니다. 참고로 풍력은 터빈입니다. 이익률을 보면 타워가 4배나 더 판매했는데 이익률이 줄었다는 건 철판 가격이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 터빈은 그 전 실적을 통해 비추어 보면 웬만큼 매출이 나오지 않으면 흑자가 힘들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분기 터빈 매출은 최근 2년 동안 최저 실적이네요. 기사에 의하면 이렇게 터진 매출이 안 좋아지는 것은 터빈 시장이 양극화되면서 글로벌 메이커들 사이에서 고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별 매출도 있어서 정리해봤습니다. 제일 눈에 띄는 것은 아메리카 매출이 2분기에 크게 증가했는데요. 기사를 보면 상반기에 경북 봉화부지와 강원도 일대의 풍력발전단지 공사 매출액이 4분기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당장은 미국 말고는 큰 수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럼 다음 분기 매출은 어떨까를 보기 위해 생산 실적과 가동률을 보겠습니다. 2023년 1분기의 가동률이 29%였지만 2분기는 48%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우선 가동률이 올라갔으니 3분기에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재고와 계약 부채를 같이 볼까요? 계약 부채란 이미 계약이 성사되어 계약금은 받았는데 아직 제품을 인도하지 않아서 부채로 잡혀있는 것입니다. 좋은 부채라고 볼 수 있죠. 그래프에서 최고 매출을 기록한 2022년 4분기를 먼저 보면요. 계약 부채가 확 떨어지고 반제품 재고도 크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뭔가 기를 모아서 빵 터트린 느낌인데요. 4분기에 어떤 큰 계약이 끝난 게 아닌가 추측해봅니다. 2023년 1분기부터 다시 계약 부채와 생산 실적이 늘어나니 매출은 늘어날 것 같은데 원재료와 반제품이 큰 변동이 없는 걸 봐서는 3분기는 엄청난 매출 성장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적정 수준의 수주를 쳐내는 수준이 아닐까 싶어요. 만약 수주가 크게 들어왔다면 원재료가 엄청 들어오고 반제품도 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재무 상태를 보겠습니다. 유니슨은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데요. 부채 비율을 보면 2023년 2분기 기준으로 370%나 됩니다. 그리고 자산 중 현금 비중이 거의 바닥입니다. 유동성을 보면 유동 비율이 재고를 포함하고
76%고 재고를 빼고 보면 45% 수준밖에 안 돼요. 밖에서 자금을 계속 조달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주요 부채를 표현해 봤는데요. 2021년은 단기 차입금과 전환 사채만 있었는데 제 예상으로는 단기 차입금 상환이 다가오자 2022년은 장기 차입금으로 막은 것으로 보이고요. 한동안 부채가 큰 변동이 없다가 이번 2분기에 신주인 수권 225억 원을 발행합니다. 신주인 수권은 기존 부채에 신주를 인수할 권리까지 준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좋은 소식들은 많지만 내부적으로는 급하게 처리해야 될 부분이 많은 상황입니다. 유니스는 당분간 계속 자금 조달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풍력시장에서 절대 강자도 아니기에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민양과의 협업으로 민양의 부품 공급망과 해상풍력 설치 인프라를 이용해 원가를 낮춰서 국내 시장을 먼저 선점하고 향후 동아시아 지역까지 점유율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종합해보면 CS윈드를 통해 봤듯이 글로벌 매출을 발생시켜야 좋은 실적을 만들어낼 수 있고 특히 미국 세금 보조금을 받으며 더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유니스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기술과 원가, 경쟁력을 빨리 갖춰서 어느 정도 이상의 매출을 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미국에, 장기적으로는 아직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해상풍력을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